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커스 제1회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3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과태료 부과 연결이 틀린 것입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오로지 신고관청만 과태료 부과합니다. 근데 2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3번 등록증 반납 안하면 등록관청이고요.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한다. 5번은 자격 취소당했음에도 자격증을 7일 이내에 반납 안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X입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중개사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305조입니다. 2번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366조죠. 시험에 민법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에 신축하면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2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보유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없다 했는데 소유권만 양도하거나 또는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잘못했네요. 3번이 아니고 4번. 둘 중에 하나만 지상권이나 소유권만 둘 중에 하나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 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 제한은 있다. 최단기가 경구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죠. 최단기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장기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분묘기지권 틀린 것입니다. 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이게 X네요.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사회통념상.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그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전속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속한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 몸에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장래의 묘소, 가묘, 예장은 분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평장, 암장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관습법상 공시방법이 이렇게 봉분이 불룩하게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죠.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암매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대상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틀린 것입니다.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유동적 무효입니다. 2번 관할관청의 허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번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이므로 거래 당사자에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 이행을 서로서 구할 수 없다 하는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구할 수 없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예, 계약금 포기하거나 또는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민법에 유동적 무효에서 출제되고요. 최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잘 다 판례인데요.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40문제 중에서 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 4문제 정도는 항상 실제 시험도 그렇습니다. 4문제 정도는 약간 사이드에 있는 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것입니다. 1번 주말 체험용 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도시민 1인당 소유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위치나 지역은 무관하다 했는데 위치나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안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LH 직원의 그 시형 광명 신도시 그 토지 투기 농지 투기 사건 때문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주말 체험용 농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2번 주말 체험용 농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전용 허가, 전용 신고,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3번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4번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최단기 존속기간 원칙 3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3년 안에 논을 팔아먹어도 임차인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승계되기 때문에. 5번 8년간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인용한 경우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아도 10,000제곱미터,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도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요.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 다음은 36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계속 보유 신고 6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번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가 면제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의 경우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매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다면 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한 번 더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취득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받은 시도의사는 1개월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개월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의 숫자 다 정리되어 있죠? 다음은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기억,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 청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맞네요. 니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새 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살 수 있고요. 디귿은 최우선 면제는 상가든 주택이든 최우선 면제는 주택가격, 상가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다 했는데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했는데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입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가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인은 묵시적 갱신되면 1년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상가 건물 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등기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했는데 등기하면 대항력 발생합니다. 또는 등기 안 하더라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생기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인도해야 됩니다. 건물 빼줘야 됩니다. 배당금 받으려면은. 자,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3번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대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아니라 갱신된 날부터 1년이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안 때로부터 X고요.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세입자가 1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5년 동안 장사한 후에 전차인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으면 그걸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세입자한테 세를 얻어 들어간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 법원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보증금은 요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민사집행법에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 응찰가, 입찰가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이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 하려고 2억 5천만을 써냈으면 보증금을 최저 매각 가격이 10%인 2천만을 냅니다. 그러면 남은 잔금이 2억 3천인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2억 3천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4번 최선순위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배당을 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했는데 X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다만 최선순위 임차권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해도 다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왜? 한번 전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가지고 재매각이 이루어졌는데 또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고 이렇게 하면 고의로 경매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중개법인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없이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했는데 X네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X가 되겠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해당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설명해야 되는데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위임계약 체결 후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되니까 소공, 임원도 출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대상은 오로지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되죠. 5번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해당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되면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표시를 해야 됩니다. 출입문에. 여러분들 점수 잘 나오셨나요? 지금 점수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서 접수 다 하셨죠? 아직도 혹시 원서 접수 안 하셨으면 꼭 원서 접수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중요한 거고요. 모의고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40문제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약간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몇 번 들어봤는데 모르는 거, 좀 헷갈려서 틀린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본 내용을 오늘 처음 들었다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도 많이 오고 지금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안녕!